꼼짝도 안 한 나를 발견할 때, 거울 앞에서 나를 믿는다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나의 말마음 상담소예요. 이곳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늘 코너는 질문과 선택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나를 믿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좀 읽어볼까요? 작가님의 책 당신을 믿어요를 읽으며 스스로 섬을 만들어 가신 모습이 많이 공감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자주 미루고 무엇인가를 쉽게 포기하고 실패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론이 아닌 그것을 몸소 겪으신 분에게 그 뒷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당신을 믿어요라는 책에서 나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가는 과정을 제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그것 말고도 더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달라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 그럴 때 있으시죠? 나를 믿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저기까지 좀 가보고 도전하고 꿈꿔보고 싶은데 꼼짝도 안 한 나를 발견할 때, 그런 내가 좀 실망스럽고 시시하게 느껴질 때, 그런 마음은 살면서 누구나 물결 치듯이 경험하잖아요. 자기를 믿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나를 믿는다는 것은 거울 앞에서 나를 믿는다라고 주문을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몸뚱이를 일으켜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1cm씩 내 힘으로 내 발을 떼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궤도를 보면서, 그 흔적을 보면서 나를 믿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꾸 미루고 포기하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심리적인 배경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치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두 개의 궤도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를 도닥이고 나를 변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삶은 계속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 삶의 궤도에서 탈락하지 않고 삶을 멈추지 않고 나를 조금씩 앞으로 일으켜서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가려고 하는 나를,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나를 잘 설득해서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끌고 가는, 앞으로 데리고 가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가, 이거죠. 저는 나를 믿기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나를 설득해 갔는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자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배우는 과정으로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 믿음은 결과론이 아니라 선택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를 믿는다고 선택해놓고 인생의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으면 말이 되게 그럴싸하지만 쉽진 않죠. 증거가 없는데 믿고 출발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그럴 때일수록 공부하라는 거구나, 배우는 과정을 겪어내면서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깊은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반지하도 아니고 한 지하 2층 되는 굉장히 깊은 지하실이었고, 그때가 그것도 월세였는데 월세를 제가 책임져야 되는 나름의 가장이었고, 아버지는 술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있으셨고 돈 문제는 늘 있었고 어머니는 아프셨고, 그러니까 그래,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 너머에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내 삶을 구해줄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떤 통찰 같은 것은 배움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석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월세 드리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제 용돈 쓰면 다였어요. 적금도 못한 상황에.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석사를 하겠다,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안 좋아하셨죠. 마치 제가 이렇게 불효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저를 살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석사 공부를 시작했고, 사실 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듣는데요. 정답은 당연히 없죠. 내가 이렇게 폈을 때 마음이 가는 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심리학이나 인문, 그런 철학 분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원리, 인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살이의 원리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읽다 보면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또 넘어서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부정적인 나에 대한 감정들, 자책감, 수치심, 나에게 처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원리구나,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구나 라는 배움을 얻게 되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선택은 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학생의 자세를 취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의 자세가 아니라 학생의 태도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나의 삶을 구원해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선택은요, 상상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빨간 머리 앤을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됐어요. 내용 기억나세요? 매슈 아저씨하고 마릴라 아주머니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빨간 머리 앤을 만날 때 원래 그 아주머니하고 아저씨는 그 남자아이를 원해요.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잘못돼서 이제 빨간 머리 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릴라 아주머니가 돌려보내려고 마차를 타고 다시 데리고 가는데 빨간 머리 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꿈꿀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가는 길이 고아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래요. 뭐 이러면서 저는 잠깐 소풍 나왔다고 생각할게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지, 이것이 빨간 머리 앤의 힘이지, 뭐 이런 생각을 혼자 아이 책 읽어주다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발끝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믿지 못하고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긴 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발을 떼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은 상상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두렵고 어렵지만요, 저기에 가면, 저 너머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근사한 하루를 한번 상상해봐라 하신다면 가능하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로 멋진 죽음?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상상하는 시간 있잖아요. 결국 그것은 저는 우리가 말하는 셀프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안에는 여러 개의 목소리가 있어요. 야, 할 수 없어. 너 지난번에도 실수했잖아. 이번에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해? 하는 소리가 있고, 또 하나의 소리, 변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지난번에 실수했다고 이번에도 또 하냐? 아니, 실수하면 어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면서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나를 변호하는 목소리가 내 안에 같이 살아요. 상상하는 과정은 이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이 비판하는 목소리만 계속 마이크를 주거든요. 하지만 상상하는 시간에는 이 소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그리고 이쪽의 볼륨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상상은 언제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편한 시간에 하는 거죠. 저는 매일 저녁 1시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할 때도 있었고요. 또 명상이나 기도를 하면서 상상해 본 적도 있었고, 또 글을 쓰면서 내게 앞으로 이뤄질 일이나 아니면 내가 꿈꾸는 무엇에 대해서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두 번째 선택은요, 앞으로 펼쳐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셀프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드린 선택은요, 가장 중요한 작은 성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관성이거든요.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성공의 돌탑을 쌓아가는 그 맛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 믿음으로 도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작은 성공을 하는 과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첫 번째, 시시한 일이라도 그것을 성심을 다해서 해보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자고 일어난 침대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내는 것, 이것이 자기 믿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믿기 위한 어떤 도전이나 목표에도 실력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시시한 거, 이 정도 가지고 자기 믿음이 생기나? 라고 할 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그 믿음의 돌탑을 쌓는 가장 첫 번째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글을 쓰기 전부터 기업 강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첫 강의를 28살 정도에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강사가 아니었고 그냥 작은 중견기업의 교육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됐냐면 교육팀에서 이제 외부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대하거든요. 그럼 초대하기 전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다음 강사를 소개합니다. 누굽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 그게 멘트 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멘트, 그 한 30초 될까요? 그 멘트를 최고로 잘하고 싶어서 정말 많이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농담도 해봤다가 카리스마 있는 척도 해봤다가, 그렇게 제가 남들 30초 소개하는 거 한 1분 정도 강사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팀장님이 다음날 부르셔서 너 강의 한번 해볼래? 이러셨어요. 와, 그때 생각만 해도 엄청 감격적이네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작은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는요, 아주 시시한 일도 남들이 무시하는 일도 잘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또 두 번째 단계에는 끝까지 해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질문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중도에 자꾸 그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만큼은 내가 끝까지 해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끝까지 할 만한 것을, 너무 어려운 것을 잡으면 끝까지 해내기가 어렵겠죠. 저는요, 사람들이 이제 책이 좀 알려지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저를 응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보다 예전에 제 모습이 더 기특할 때가 많아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그 어떤 강의에 들어갔어요. 오차수 강의였거든요. 근데 오차수를 이제 선배하고 짝꿍이 돼서 제가 2시간 하고 선배가 2시간을 했어요. 그 선배는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강의도 잘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첫 차수 강의를 딱 하고 나왔는데 피드백을 받잖아요. 강의 들으신 분 최악이었어요, 저는. 우리 선배님 막 칭찬 엄청 많은데 저는 너무 어려서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강요한다,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정말 그 피드백은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진짜 잊을 수가 없는 피드백이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네가 한다고 하면 내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네가 못한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이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남은 차수 4차수를 다 해냈습니다. 갈수록 피드백이 좋아졌어요. 그거를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해냈던 저에게 저는 진짜 큰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마지막. 그래서 결국은 잘해내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 아시죠? 왜 호떡도 10년 구우면 막 장난 아니고 딱 보면 막 그람수 정확히 알고 막 이런 경지에 오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시시하지만 끝까지 무엇을 해내서 내가 유능해 보는 경험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꼭 일을 잘해야 된다거나 남들 앞에서 박수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일일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죠. 뭐 요리, 낚시, 그 무엇이든 간에 후배가 나한테 물어볼 때 내가 좀 알지?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삶에 하나 이상 있을 때 자기 믿음으로 가는 길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나를 믿는 방법에 대한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믿는 증거가 부족할수록 배우는 과정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내 안에 혼잡한 목소리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상하는 과정을 즐겨보자. 그리고 마지막 작은 성공을 만드는 과정을 해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기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나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만의 노하우, 나를 믿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질문 주신 분도 또 같은 고민을 가지신 많은 분들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질문과 제안으로 돌아올게요. 건강하세요.